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이가 윤희숙의 구원투수로 나서네요. 윤희숙이가 다른 의원들을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갖다가 당원 단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윤희숙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던 지금 원내대표마저도 윤희숙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원로들이나 지금 많은 다선 의원들이 윤희숙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 장동혁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숙이가 당을 갖다가 오히려 내부 총질을 통해서 당을 혼란 속으로,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사실상 혁신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는다, 혁신위원은 물러나라. 이인재 전 원로 같은 경우도, 이인재 전 의원 원로 같은 경우에도 윤희숙의 저 분탕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윤희숙은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윤희숙의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한동훈, 윤희숙이가 한동훈 개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동훈이가 윤희숙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은 처음에는 윤 대통령 쪽에 붙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떤 일인지 하여튼 윤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윤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더니 친한으로 돌아서서 한동훈의 공천을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한동훈 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국민의힘에 이 한동훈 세력이 포진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윤희숙이가 이제 당에서 전혀 맥을 못 추고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혁신 대상이 이제 돼버리니까 한동훈이가 나섰는데 이게 아마 윤희숙 구하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윤희숙을 구한다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갑자기 말이죠, 윤 어게인,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이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다시 또 윤을 지지하고 윤을 갖다가 또 응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으로 돌리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또 어떤 대세로 지금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당론으로 체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정면으로 또 거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가 국민의힘 정신에 맞느냐,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옵니까? 이 얘기는 지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다른 의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다른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이 시점에 이자가 이런 거를 끌고 나왔냐? 모수단 때문이죠. 모수단은 말이죠, 강력하게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말이죠, 트럼프의 측근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분 자체가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로스쿨 교수예요. 그리고 또 국제사법형사 대사, 그런 걸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가 6.3 선거에 있었고,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어떤 작업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자가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한동훈 세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벌써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얼마 남지도 않았어. 다 나갔잖아요. 김상욱도 떨어져 나갔지. 조경태는 지가 당대표 한다고 나온다 그러지. 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윤 어게인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공격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야. 얘는 항상 정도를 걷고 정통의 그런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비열한 암수를 쓴다는 거지.
이게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또 윤 어게인을 얘기하면 여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고 여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국힘 내에는 윤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다고 봐야지.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서 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받고, 자기는 그거에 반대편에 서가지고서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부정선거론과 싸우는 사람이다. 난 윤 어게인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신에 맞느냐, 부정선거론이 국민의힘의 정신에 맞느냐, 누가 똑같아요? 이준석하고 똑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윤 대통령과 맞서 싸우면서 항상 했던 말이, 그 윤 대통령한테 항상 개기면서 했던 말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걸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이죠,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정신 빠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는 당을 나갔으니까, 개혁신당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이야 원래 그렇다고 치고, 근데 한동훈이는 지금 이 국힘에 있으면서도 지금 국힘의 한 뿌리인 것이 분명한, 국힘의 한 뿌리잖아요. 한 축이잖아요. 한 뿌리고 한 축일 뿐만 아니라 국힘의 하나의 큰 본류죠.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공격함으로써 지 작은 세력을 갖다가 유지하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이 시점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나는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는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하라 이거야. 나는 윤 어게인 아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이 다도 아니에요. 국힘에서.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는 윤 어게인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미 죽은 권력으로 봐가지고서 이미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 국무위원까지 도망가고, 그다음 김태효라든지 뭐 심지어 김성훈까지도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달아나고 있는데, 무슨 뭐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언제까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겠습니까? 이철규 같은 것들도 다 정하고 지금 뭐 친윤이라는 세력들도 다 벌써 돌아섰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윤 어게인 하는 세력이 국힘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거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당원들이 하는 거고, 하나의 당원운동이고 하나의 시민운동이야. 그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부정선거론을 국힘에다 던짐으로써,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윤 어게인을 던짐으로써 여기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자가 비열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모스탄이 이제 하나의 큰 평지 풍파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또 윤 어게인 운동이 불붙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부정선거론이 불붙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으려고 저렇게 얕은 수를 쓰면서 또 기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러니까 한동훈이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말이죠, 한동훈을 갖다 응원하던 그 쿨톡이니까 뭐 그런데 있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게 갱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더라고. 한동훈은 정치 세력이 끝났어요. 정치 생명이 끝났고 세력도 없어요. 저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부정선거를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그럼 그걸 갖다가 말하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윤 어게인, 너는 그걸 갖다가 원치 않는다면 너는 안 하면 돼. 그런데 저걸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의 힘을 갖다가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국민의 힘을 결국 분열해서 일부를 지가 쪼개서 가져가자는 수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분열 수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의 힘이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주류가 될까봐 미리 방패막이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주류가 되면 진짜 지는 설 자리가 없거든. 지금도 설 자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미리 방패막이를 하려고 그와 같이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저런 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얄팍한 수를 쓰다가 항상 된 소리를 맞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번에도 그래요. 얼마나 얄팍한 수를 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나서 지가 한덕수 옆에 세워놓고 시다바리 세워놓고 지가 국정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고 나서 대선 선거 치르면 지가 이제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대통령 하다가 반 대통령 하다가 실제 대통령 하려고 그런 얄팍한 수를 쓰다가 대치기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헌납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정권을 이재명한테 헌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가 분수를 모르고 국힘을 갖다 접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데, 국힘을 접수는커녕 그 몇 놈 남은 그런 어떤 한동훈 개발자 다 도망가고, 그리고 한동훈은 완전히
그 소멸되는, 그러니까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사실상 한동훈이 말이죠, 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자, 한동훈이 왜 얄팍한 수를 쓰고 저런 얘기를 하고 나오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은 어쨌든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함TV입니다.